반갑습니다. 예, 재정학 1순환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재정학이 무슨 과목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인데 재정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교과서 4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재정학이 뭘 연구하는 학문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4페이지 두 번째 줄 국가재정의 경제학적 분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재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재정 영어로 이제 fin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거두어서 돈을 쓰는 과정을 이제 finance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거두는 과정이 이제 쉽게 조세가 될 것이고 쓰는 과정이 이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좁게 이야기하면 정부 재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세 줄 더 내려가면요. 요즘은 단순하게 돈을 거두어서 쓰는 거 말고도 다양한 그런 정부 활동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재정이라는 대상을 기준으로 재정학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말미에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public finance 이제 공공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조금 넓게 해가지고 공공경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한다라는 건데 재정학이라는 말을 여전히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국가재정을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재정을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거의 그렇죠. 미시경제학 교과서는 경제학의 문법 같은 거라서 어느 나라 가더라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 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또 외국에 가면 서점에 가서 경제학 책을 봅니다. 가서 보면요. 미시경제학 책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시경제학 책은 조금 다르고요. 재정학 책은 완전히 달라요. 일본 그 공무원 시험에도 재정학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반이 그 재정 실무, 재정 제도 이런 게 나오고 나머지 반이 이론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재정학은 거의 대부분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일단 대한민국 재정학은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주된 분석으로 삼는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이 남긴 이 빈틈을 메워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미시경제학 파트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경직 있잖아요. 거의 완벽히. 그렇죠. 재경직인데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옛날에 이상한 사람 와서 듣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경직을 하시면 일단 미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1이고 재정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2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론이 미시경제학 파트 3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시경제학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국제경제학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통계학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 하시더라도 나중에 국제무역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시경제학 심화 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관심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의 교집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끝나는 데서 나머지 과목들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이 만약에 미시경제학으로 끝났다면 거기서 시장의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다. 후생경제학 1, 2 정리하고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행정학이 생기고 재정학이 생기고 뭐 이런 과목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미시경제학이 빈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정학이라는 게 대체로 뭐 이런 정도 성격을 갖는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학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쭉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과정이에요. 이제 종합반, 학원에서는 원래 종합반을 중심으로 이렇게 코스를 짜놨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예비순환, 재정학 예비순환, 미시경제학 1순환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재정학 1순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1학기 때 원래는 전반기에 재정학 예비순환이 있는데, 재정학 예비순환을 안 하는 이유는요, 저기서 재정학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을 일정 수준까지 안 하면요, 재정학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학을 잘하는 방법은 거의 유일해요. 미시경제학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 1순환까지 한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학 1순환 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한 60% 정도 또는 70% 정도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2순환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재정학 2순환, 3순환 가서 이제 그 부분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 우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중구 교수님 책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미시경제학 1순환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책 다 하고 나면 끝이란 거예요. 그러면 2, 3순환 내용 거의 완전히 별개란 거예요. 2, 3순환 때는 이 책 안 갖고 와요. 거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이 책의 한 60, 70% 되는 내용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미시경제학 아는 만큼 재정학 공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재정학 1순환, 2, 3순환 내용은 모르겠는데 재정학 1순환 내용은 잘 안 바뀌어요.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혹시 뭐 작년에 재정학원 들었는데 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순환 순서대로 쭉 공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